자, 이스라엘과 이란전으로 이제 얘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난 이제 빠질게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거든요. 누구 맘대로요? 하지만 이게 항모는 빠져나와 있지만 이 상륙 병력이 뭐 여기저기 모여서 이제 거의 9천여 명의 상륙 병력이 어딘지 모르는데 호르무즈 인근 지역 어디에선가 호시탐탐 상륙 작전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 아직까지 전쟁 확산에 마지막 키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양쪽이 이제 서로 핵시설을 공격할 만큼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국제 유가와 호르무즈 운행에 대한 불안 요소가 점점 더 커지고 이게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려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대방의 가스전과 정유단지를 상호 폭격하고 있고요. 이란은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내에 있는 주요 에너지 시설까지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뭐 그 나라의 민간 시설이 아니고요. 미국 기업이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곳을 타겟팅해서 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 단지인 나탄즈를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란 측이 이스라엘의 전략적 핵 도시인 디모나와 아라드를 미사일로 타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측에서 지금 방공망이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그래서 핵시설을 방어를 못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아이언돔이고 나발이고 지금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이 핵시설에만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피해도 피해지만 더 큰 거는 중요 시설들이 다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 누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늘 말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늘 자신들의 피해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으면서 우리 요격률 96%야. 그래서 이란 미사일 400발 이상을 막아냈어. 이러고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중요한 건 근데 네 발에 지금 작살난 거잖아. 당연합니다. 100명 그게 죽은 핵심이죠. 거잖아, 네 발에.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날만 혼자 못 죽어로 태도를 바꾼 것 같아요. 죽을라면 다 같이 죽어. 어차피 우리 석유 못 팔면 니들도 못 팔아 이렇게 나가면서 아예 그동안 나름대로 우방이었던 중동의 형제 국가들의 핵심 그 생존 요소,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유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생존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담수화 설비까지 또는 댐이나 각종 농업 설비까지 이란을 건들면 같이 죽는 거야라는 방식으로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물귀신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폭이 같이 죽자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란을 탓할 수가 없는 게 이란은 계속 이란의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전쟁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전쟁 시작 전에 이란이 뭐라고 했죠? 우리 때려봐. 우리 때리면 중동 내에 있는 미국의 자산은 다 합법적 타격 대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려봐. 우리 때리면 이란전이 아니라 중동전이 될 거야. 아니 이란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은 건 이스라엘하고 미국입니다. 자, 트럼프가 어딘지 모르지만 10,000명, 9,500명 정도의 지금 상륙 병력 인원을 어딘가에 배치해놓고 상륙을 노리고 있다. 아마도 이제 원유 수송 시설을 노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가 90% 나간다고 하는 하르그섬의 수송 시설을 막아갖고 이란의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48시간 안에 호르무즈를 열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좋아, 니네 빼고 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지나가도 괜찮아. 하지만 니네는 안 되는 거야, 우리랑 전쟁하는 동안에. 그리고 만일에 공격하면 우리 혼자 안 죽고 같이 죽는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4,000km 떨어져 있는 인도양의 미군 기지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탄도미사일을 날렸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거의 날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 그렇습니다. 이란이 그래서, 4,000km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고 치면 단순히 인도양뿐만 아니라 런던이나 파리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자기 무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 입장에서는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실제로는 이제 이란이 2,000km까지는 사거리에 성공한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험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번에 1,400km입니다. 그렇죠. 이란에서. 근데 이번에 4,000km에서 어쨌든 두 발이 날아왔는데 요격은 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한 발은 거기까지 와서 요격을 한 거고 한 발은 중간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4,000km를 실제로 날아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위막이 없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나중에 만박해갖고 이제 이란이 능력이 없겠지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 우리도 그럼 가가지고 호르무즈 가갖고 유전 하나 끼고 우리 목 찾을래 꼭 전쟁 끝판되면 숟가락 얹으러 오는 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본토를 포격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란 건가 러시아한테서 꼬은 건가 의심스럽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란이 이렇게 사실 사거리를 늘리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중국, 이란이 다 합작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북한도 이란 탄도미사일 기술의 조력자이기도 하고 부품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라는 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무기의 첨단화가 같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재고 다 털었어요. 그 나라들은 지금. 다 그거 재래식 뭐 이란한테 다 갖다 줘갖고 다 쏴버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8시간 시한 제한 중에 지금 24시간이 좀 넘게 지났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앞으로 12시간 안에 이란에 무조건 항복에 가까운 호르무즈 개방이 없으면 아마도 미국이 군사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핵시설 공격하고 4,000km 날리는 걸 보면서 지금 미국이 아뜨거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 언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협상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가장 최신 기사에. 그러면서 카타르한테 중재를 요구를 했는데 카타르가 난색을 표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만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다가 핵 협상을 중재를 하다가 오만 외무장관이 협상 굉장히 잘 됐고 다음 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하고 이란이 세부적인 논의를 할 거야 라고 발표했는데 그 다음 날 이란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재국을 말 그대로 개무시를 하고 바보를 만들었어요. 카타르 입장에서도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가지고 미국의 선전선동에 이용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재 못하겠는데?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도대체 이란 지도부 이스라엘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느 쪽으로 선을 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협상을 하고 싶어도 협상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보복 미사일들은 더 선진화되고 더 먼 거리로 더 큰 타격으로 더 위험한 표적으로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쉽사리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협상이 왜 그러면 오만하고 진행 중인 협상이 부결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가 안에서는 이란이 다 받아들였다. 네. 농축 관련된 희석한 것도 받아들이고 미국군 들어와서 핵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반출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서 그냥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진짜 양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거 공격 전에 이미 다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란 내부에서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 이란 석유 가지고 싶지? 베네수엘라처럼 미국 기업하고 우리 합작할게. 미국 기업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고농축 우라늄 우리 있는데 핵무기는 없어. 근데 그 고농축 우라늄도 니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희석할 수 있고, 우리 3년에서 5년간 핵무기 개발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래서 쳤다는 거예요.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하려고 군부랑 이 하메네이가 모였는데 그걸 폭격을 해버린 거야, 미국이. 그래서 왜 이런 무모한 폭격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폭격전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사람이 사실은 쿠슈너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러드 쿠시너. 즉 이방카, 그러니까 1기 때 그 거의 실질적인 권한을 했던 이방카의 사위죠. 태생적인 유태인인데 이 작자가 가자 지구에 100억 달러 가까운 트럼프 타운 투자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가 가자 재건과 관련해서 평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본인이 종신위원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가자 평화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자, 가자 지구에 200개의 호텔을 세울 거야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그걸 맡아서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시너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자 지구의 안정적인 이 리조트 운영을 위해서 이란을 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쥐네들 돈 벌어 먹으려고 이란의 힘을 꺾어놓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벌렸다. 그리고 그걸 던져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그 권한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미국하고 딜을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 거.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 트럼프는 사람 아닌 새끼예요, 이거. 게다가 쿠슈너는 계속해서 이란 핵 합의에 중동 특사인 위트코프와 함께 계속 직접적으로 참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쿠슈너에 대한 비판이 엄청 높은 겁니다. 정말 개쓰레기다. 쿠슈너의 아버지는 지금 프랑스, 미국 대사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사실은 부패 혐의로 기소를 당했고 감옥까지 갔다가 사면받아서 프랑스 대사가 됐어요. 미국하고 프랑스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독립운동에 프랑스가 힘을 보태줬었기 때문에 프랑스 대사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데 트럼프가 지 사돈을 보낸 거예요. 심지어 범죄자 출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쿠슈너의 아버지가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가서 프랑스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공직자들한테 오더를 내렸어요. 야, 저 새끼하고 프랑스 대사하고 만나지 마. 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너 한 번만 더 우리 정치에 네가 관여하면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대사가,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사과까지 하고 이제 관여 안 할게. 깨갱 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미국하고 프랑스가 지금 관계가 되게 안 좋거든요. 프랑스가 도대체 우리를 어떤 취급하길래 저런 범죄자 새끼를, 그러니까 정통 외교관, 그것도 가장 유능한 사람이 원래는 프랑스 미국 대사로 가던 그 관례를 깨고 자기 사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다 헤쳐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전쟁 중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옛날 특검으로 트럼프 관련한 탈세나 이런 것들, 불법 행위, 러시아하고 연관 이런 것들을 조사하던 미국의 검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FBI 수장이었고 특검이었죠. 특검 검사였던 그 인사가 갑자기 죽었어요. 뭐 죽는 거야 뭐 인명은 대천이긴 한데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죠. 이 사람이 죽자마자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기쁜 일이다. 잘 죽었어? 잘 죽었어라고 진짜.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이런 미친 사람이 세계 최고의 권력과 이 군사력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얘 믿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로버트 뮬러라고 해서 FBI 연방수사국 국장 출신으로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 1기 때 러시아 게이트를 특검으로서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트럼프가 이 사람은 자기 재집권하면 반드시 손보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사람인 건데
실제로 하필이면 이 전쟁통에 정신없을 때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다 의심해서 보면 이상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튼 지금 중동의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